안녕하세요, 도만쌤입니다. 오늘은 2급 실기시험 중 가장 까다로운 클립 볼레로 맨하탄 클립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볼레로는 짧은 상이라는 말을 뜻하는데요. 다리에 방울이 만들어지면서 반바지 모양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볼레로라는 표현이 붙은 것 같고요. 그리고 허리선에 밴드가 하나 들어가는 맨하탄이라는 용어가 합쳐져 볼레로 맨하탄 클립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줄여서 볼레로라고 부를게요. 볼레로는 가장 큰 특징이 각 다리에 방울이 1개씩 총 4개의 방울이 달려있는 건데요. 참고로 뒷다리 방울은 리어 브레이슬릿, 앞다리 방울은 프런트 브레이슬릿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방울의 위치, 그리고 방울의 모양, 볼레로 할 때는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울의 위치를 잡을 땐 뒷다리를 먼저 잡습니다. 비절에서 세 손가락 위, 4에서 4.5cm 위까지 방울의 크기, 방울의 위치로 잡아주고 있고요. 앞다리 방울의 위치는 뒷다리 방울의 최고점을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위치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다리 방울의 모양은 원이 아니에요. 일단 앞다리, 뒷다리 전부 다 원은 아니거든요. 뒷다리는 원인데 원은 아니지만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다고 또 삼각형은 아닌데 또 원도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왜냐면 이게 앞쪽도 45도, 뒤쪽 비절 라인도 45도, 앵귤도 45도, 다리의 앞쪽 앵귤도 45도, 전부 다 45도, 45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딱 그 다리 뼈를 기준으로 앞쪽 털보다 뒤쪽 털이 훨씬 많고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앞쪽 털은 이렇게 좀 얄쌍한 꼭지점으로 빠지는 듯한 모양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 그나마 이걸 하면서 찾은 모양으로는 좀 계란 모양이랑 비슷하게끔 나와주시면 되시고요. 앞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그 모양으로 봤을 때는 좀 원에 가까워요. 실제 강아지 혹은 쇼를 뛰는 쇼견에 프런트 브레이슬릿을 달아줄 때는 이런 동그란 원의 모양이 아니라 위가 조금 더 긴 원기둥의 모양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위그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원기둥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일단 앞다리에서 중요한 점은요. 앞다리에 이 반바지 너비 있죠. 반바지 너비와 원의 방울의 너비가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반바지의 표현 정확하게 나와주어야 하고요. 뒷다리도 마찬가지로 허벅지 라인의 너비와 방울의 너비 동일해야 하고요. 그리고 뒷다리는 이 방울이 있다고 한들 앵귤레이션 표현은 정확하게 나와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맨하탄인 허리선은 이전 영상에서 충분히 쉽게 보고 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볼레로 들어가기 앞서서 볼레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시간 안에 클립을 완성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 2시간 재고해봤었는데 좀 빡세더라고요, 빡세긴. 그래서 볼레로 같은 경우에는 연습량을 최대한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맨하탄이라던가 피츠버그 더치, 뭐 아니면 다이아, 소리터리 이런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리만 방울을 한 번씩 더 따는 거예요. 방울 따는 거를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추가로 따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당연히 연습량이 조금 더 늘겠죠? 자, 그럼 이제 뒷다리 방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뒷다리 방울부터 잡아볼 건데요. 뒷다리 방울 잡을 때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비절 끝에 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려서 세 손가락 위치에 맞추어 잡아줍니다. 자, 잡아주실 때는 어중간하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비절 끝, 정확한 딱 요 끝에 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도 안 되고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비절에 정확하게 딱 맞춰서 손가락 3개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가장 위쪽 이 위치에다가 45도 각도로 가위집을 먼저 내고 클리핑을 해줄 겁니다. 크기감 설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제 세 손가락의 중간 클리퍼 날이랑 길이감이 동일했잖아요. 비절에 이렇게 중간 클리퍼 정확하게 대시고 끝 지점에 맞춰서 이 정도가 방울 크기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털이 안 살게 좀 눌러서 비절 끝부터 세 손가락 하나, 둘, 셋 이렇게 잡고 끝 지점에 45도로 가위집을 내줄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비절 끝부터 정확하게 세 손가락 잡아주고 이 끝 지점 요 지점이거든요. 요 지점에
45도로 가위집을 내줍니다. 생각보다 이거 되게 가팔아요. 우리 학생분들 중에 좀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생각보다 가파르게 가위집을 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앵귤레이션 45도죠. 앞에도 45도예요. 이렇게 앵귤 45도, 앞에도 45도, 비절 쪽도 45도. 그러면 이 앞도 물론 45도여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비절 다시 세 손가락 잡고 굉장히 신중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45도여야 하니까 이게 90도잖아요. 90도의 절반만큼 잘라줄 겁니다. 이대로 45도로 잘라줍니다. 한번 잘라주었으면 바로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절부터 다시 한번 사이즈를 잡아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절부터 이렇게 세 손가락 잡은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클리핑을 하는 편입니다. 45론으로 들어와서 이 옆부분을 사선으로 45도 각도로 가위집을 내주었으면 그 다음은 뒤쪽을 잘라줄 건데요. 뒤쪽 자를 때는 일자로 잘라주셔야 돼요. 비스듬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잘리면 안 되고 무조건 일자로 잘라주셔야 합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비줄부터 세 손가락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안쪽도 옆이랑 동일하게 45도로 잘라주셔야 됩니다. 뭐 크게 안쪽까지 보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이거 일자로 자르게 되면은 모양 자체가 되게 이상해져서 안쪽도 마찬가지로 45도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앞부분은 그냥 일자로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가위집을 냈으면 클리핑을 할 건데 잘 잡아서 클리핑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때 머즈를 잡고 이렇게 두 다리 띄어서 미는 건 괜찮은데 다리를 잡은 채로 이렇게 띄우는 거는 좀 웬만하면 지양해주세요. 요거는 찝찝하거든요. 머즈를 잡고 드는 건 괜찮은데 다리 잡고 드는 건 좀 그래요. 이게 머즈를 잡고 이렇게 미는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찝찝할 수가 있기는 한데 요거 저 시험 볼 때는 크게 뭐라 안 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많이 찝찝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렇게 보정했을 때는 발이 다 붙어 있어야 하고요. 지금부터는 밀어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줄 겁니다. 만약에 위에서 밑으로 미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방울 사이즈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신 다음에 가위집을 내고 클리핑을 위에서 밑으로 하면 되겠죠? 뒤쪽은 마찬가지로 일자로 진행해주고요. 안쪽은 어느 정도 내가 밀 수 있는 데까지만 밀고요. 완전 깊은 안쪽은 가위로 해도 괜찮다고 협회에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쪽은 이런 식으로 가위로 잘라줄 건데 이때 찢어지지 않게 조심히 잘라주셔야겠죠? 그래서 모양은 다시 한번 세 손가락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앞쪽도 밀어주도록 할게요. 뒷다리 앞부분은 다리가 땅에 닿아 있으면 밀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머지를 잡아서 들어주신 다음에 밀어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밀어주면 저쪽에 또 클리퍼 안 닿는 부분은 가위로 조금씩 잘라줍니다. 나 갑자기 궁금한 거 있어. 응. 너 클리핑 하는 거 다 제일 짧은 날로 하는 거죠? 그죠? 네, 중간 클리퍼 제일 짧은 날로 모든 클립 해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바로 앞다리 따면 되는데 그냥 밴드선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밴드 라인 딸 때는 내가 민 부분보다 튀어나오는 털 콤질 잘 해서 튀어나오는 털을 가위로 잘라줄 건데 가위로 자를 때는 이쪽으로 빗질을 했으니까 가위는 이쪽으로 살짝 눕혀서 잘라주셔야겠죠. 생각보다 진짜 엄청 가파르죠? 영상이라서 제가 조금 더 과하게 가파르게 잡은 감은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실제로 하실 때는 이거보단 조금 더 완만하게 해주셔도 돼요. 바로 아래쪽도 해볼 거예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콤을 위쪽으로 했으니까 가위도 위쪽으로 눕혀야겠죠? 자, 이쪽은 너무 바싹 콤질해서 바싹 잘라버리면 방울 모양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서 좀 진짜 가볍게만 정리해주는 식으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요 위쪽 45도 밴드선에 비해서 이 아래쪽 밴드선은 제대로 45도가 안 나와 있거든요. 타이트하게 다시 밀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위쪽 밴드선이 45도면 아래쪽 밴드선도 동일하게 45도여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쪽 선, 요 선이랑 아래쪽 선이랑 동일하게 45도로 평행을 이루어야 돼요. 요쪽이랑 요쪽이랑. 이해되셨을까요? 이렇게 옆쪽 밴드 어느 정도 따면 뒤쪽 콤질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서 가위는 사선이 아닌 일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충 어느 정도만 잘라줄 거고요. 이 정도 잘랐으면 이제 앞다리 방울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앞다리 방울 설정할 때는 이 뒷다리 밴드를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이 밴드를 기준으로 위에 줄이 있고 아래 줄이 있죠. 자, 이 밴드를 기준으로 아래쪽 최고점에 일직선으로 대고 이렇게 앞다리 방울을 설정하면 클리핑을 위쪽으로 올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 위쪽 밴드선에 라인을 잡아버리면은 클리핑은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굵기의 위치감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일자로 쭉 뻗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그래서 위쪽으로 위치를 잡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위치를 잡는 게 조금 더 편해서 이렇게 잡고 앞다리 방울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콤으로 살포시 찍어둔 위치에 맞춰서 일자로 먼저 따주도록 할게요. 항상 클리핑 밀기 전에는 한 번 더 위치를 확인해줍니다. 튀어나오는 건 한 번만 더 잘라주도록 할게요. 앞다리는 그냥 앞, 뒤, 옆 그냥 상관없이 다 일자로만 잘라주시면 돼요.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자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래에서 위로 올릴 건데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위쪽 라인으로 잡고 위에서 아래로 클리핑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아래쪽 잡고 아래에서 위로 어느 정도 올려준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클리핑을 해줄 겁니다. 자, 항상 보정은 정확하게 딱 잡아주시고요. 저는 아래에서 위로 클리핑을 해줄 겁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보정해 주실 때 절대 주저앉아서 보정하시면 안 되고요. 허리를 이렇게 밑으로 숙여서 보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앉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밀어놨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대충 라인을 따주었으면 계속 이 클리퍼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조금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테이블이 클리퍼에 닿아가지고. 그래서 머지를 잡고 견체를 살짝 기울인 다음에 어느 정도 라인을 땄으니까 그 라인에 맞춰서 위에서 아래로 저는 이런 식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기 힘든 방향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쭉쭉쭉 밀어줄게요. 근데 이 방법은 좀 미숙하게 하면은 훅 하고 많이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금 많이 불안하다, 많이 밀릴 것 같다 하시면 허리를 최대한 숙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위에서 아래로 조금씩 살살살살살 밀어주거나 아래에서 위로 살살살살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래에서 위로 밀 때 위에서 아래로 미는 것보다 더 찢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조심히 밀어주시고요. 안쪽 클리퍼가 닿지 않는 쪽은 이렇게 가위로 털을 잘라주도록 합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리를 들고 클리핑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저나 저희 학원은 이 방법을 조금 비추천해드려요. 왜냐면은 이 견체 다리를 한 번씩 들고 내리고 할 때마다 이 천이 조금씩 돌아가거든요. 이 천 자체가 돌아가면서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방울의 모양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수평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자를 시간도 없는데 이 수평 잡다가 시간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평 딱 이쁘게 맞춰 놓은 그 상태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밴드보다 튀어나오는 털 잘라줍니다. 콤질은 위에서 아래로, 가위는 마찬가지로 콤질한 방향에 맞춰서 약간만 눕혀서 일자로 잘라줄게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콤질은 위로, 가위는 위쪽으로 살짝 눕혀서 잘라줍니다. 아래쪽은 뒤랑 마찬가지로 좀 가볍게만 잘라주시면 돼요. 앞쪽도 이쁘게 콤질해서 일자로 잘라줍니다. 안쪽 털은 최대한 잘 끄집어내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방울털은 최대한 콤질로 좀 많이 살려가지고
가볍게 정리하듯 잘라줍니다. 자, 이쪽 했으면 원래는 방울 4개를 먼저 다 재벌하는 게 맞는데 일단 저는 왼쪽 완성시킨 다음에 오른쪽 방울 따러 갈게요. 뒷다리 사이드 재벌해줄 때는 방울 라인까지 그냥 쭉 맞춰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방울을 땄어도 앵귤레이션 표현은 정확히 돼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꺾이는 지점을 중심으로 1대1 같은 길이감이 나와야 하니까 위치는 이 정도로 이 위치에다가 앵귤을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앵귤이 조금 더 잘 보이려면 이렇게 각진 모서리를 잘 굴려주셔야 합니다. 밴드 라인도 조금씩은 굴려주셔야 하고요. 다리 인사이드 쪽도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굴려줍니다. 뒷다리의 앞라인은 허리 밴드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시저링 해줍니다. 첫 번째 밴드선도 깔끔하게 튀어나오는 털은 잘라줄 거고요. 여기 밑에 부분이 조금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너무 뾰족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굴리듯이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특히 볼레로 할 때 이 밴드선은 최대한 깔끔하게 다듬어 주셔야지 조금 더 깔끔해 보이고 완성도가 높아 보인다는 사실 알아주시고요. 이제는 방울 잘라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어려운 방울 재벌입니다. 방울을 만들 땐 생각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은 여기 45도죠. 그러면은 이 뒤쪽 비절 라인도 똑같이 45도예요. 그리고 뒷다리의 앞부분도 45도고요. 앵귤도 45도예요. 그러면은 앞쪽 털의 너비보다 뒤쪽 털 너비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쪽 털 너비랑 뒤쪽 털 너비가 비슷비슷하다 하면 잘못 나온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앞에도 45도, 뒤에도 45도이기 때문에 앞쪽 모양이 약간 뭐랄까 좀 뾰족한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듯한 모양처럼 뾰족하게 나왔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듯한 방울 모양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원인데 원은 아니지만 삼각형인 듯 하면서도 또 삼각형이 아닌 그런 모양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콤지를 잘 해주신 다음에 항상 시작은 발라인부터 깔끔하게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발라인이 깨끗해야 라인이 이뻐 보여요. 그리고 이제 위쪽을 잘라줄 건데 이 위쪽 라인 굴리는 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저는 견체를 이렇게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가위를 이 방향으로 넣고 이렇게 굴려줘요. 다시 한번 견체를 들고 가위가 커브 가위예요. 가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굴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쪽이랑 뒤쪽 방울 모양을 정확하게 잡아줄 겁니다. 자, 먼저 콤질로 이쁘게 털을 잘 세워주신 다음에요. 뒤쪽은 이 다리 두께감이랑 동일한 각도로 내려와 주어야 하잖아요. 살짝 다듬고 빗질을 잘 하고 자를 건데 이때 이거를 그냥 팍 잘라버리면 안 돼요. 팍 자르면 안 되고 아래쪽부터 내가 원하는 길이감에 맞춰서 진짜 다듬듯이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앞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팍팍팍팍 치면은 살아야 하는 방울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볍게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앞쪽도 마찬가지로 잘라줄 건데 앞쪽은 45도 각도에 맞춰서 내려가면서 잘라줄게요. 이제는 뒤에서 봤을 때 방울 사이즈를 잡아줄 건데 다리 굵기랑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굴리듯이 사이즈를 잡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길이감에 맞춰서 일자로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방울을 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뒷다리 재벌할 때 약간의 팁은 제가 방금은 그 견체의 옆모습을 본 상태에서 뒷다리 재벌을 먼저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견체의 뒷모습을 본 상태에서 다리의 두께감을 먼저 설정을 해준 다음에 견체의 옆모습을 보면서 모양을 설정하면서 재벌을 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예쁜 모양으로 재벌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굴렸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굴려줄 겁니다. 이쪽을 굴려줄 건데 유털리. 이렇게 찍어봐야 되나? 어떻게 찍어? 아니 약간 그 각도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 각도가 되게 이게 카메라로 보기에는 되게 잘 안 한계가 보여. 있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학원으로 오세요? 요털을 잘라줄 거니까요. 견체 살짝 들고 이렇게 커브 가위로 한 번씩 굴려줍니다. 이게 진짜 카메라로 담는 거에는 조금 엄청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볼레로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볼레로 영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없는 거였나 봐요. 그래도 여튼 한번 이렇게 굴려줍니다. 요 부분은 견체를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굴려줄 거예요. 요거 살짝 저세상 각도거든요. 요거는 좀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턴 폭풍 면 처리입니다. 여기부터는 그냥 제가 가위 각도를 어떻게 넣는지 잘 유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뒷다리 방울은 이렇게 딱 봐도 원은 아니죠. 앞쪽이 뭔가 조금 더 뾰족하고 뒤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듯한 모양. 그래서 마치 계란 모양처럼 나와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견체 뼈를 중심으로 앞쪽에 있는 털이 더 좁아야 돼요. 앞쪽 털 너비가 더 좁고 뒤쪽 털 너비가 더 넓게끔 모양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뒷다리 방울 특징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앞다리 방울 재벌하러 가볼게요. 자, 볼레로는 짧은 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볼레로는 여기 다리가 가슴이랑 다리가 정확하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간혹 학생분들 중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듯이 라인을 빼는 분들이 계세요. 이 반바지를 절대 안 만들고 라인을 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항상 볼레로는 이 짧은 상의에 맞춰서 반바지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 점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내가 원하는 다리 굵기에 맞춰서 반바지 위치를 잡아줄 거예요. 위치를 설정해 주었으면 가슴 라인을 연결해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뒤쪽 엘보우 라인은 앞다리 시작점과 라인이 연결되게끔 맞춰서 잘라줍니다. 이 부분은 맨하탄 허리랑 연결돼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아, 그리고 볼레로는 그 램클립보다 언더 쪽의 털 길이감이 조금 더 짧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반바지 효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엘보 쪽, 턱업 쪽 털은 빡세게 꺼내서 튀어나오는 털 다 잘라주셔야 돼요. 자, 앞다리에 반바지를 어느 정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앞에서 보고 다리 두께감에 맞춰서 방울의 굵기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안쪽도 마찬가지로 일직선으로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주고요. 자, 이렇게 잘라주면 신기한 게 있을 거예요. 다리를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털이 바깥쪽에 있는 털보다 훨씬 짧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강아지들이 쇼를 나가면 워킹을 하죠.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닐 때
이 안쪽에 있는 털이 바깥쪽 털만큼 많이 길면 걸어 다니면서 서로 이 안쪽에 있는 털들이 엉키게 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기준으로 안쪽 털은 좀 짧고 바깥쪽 털은 좀 더 길게 잘라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발라인은 언제나 그렇듯 깔끔하게 일자로 잘라줍니다. 자, 앞쪽에서 봤을 때 반바지 튀어나오는 거 한 번 더 정리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를 때 사선으로 올라가요, 반바지가. 사선으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일자로 자른 다음에 끝은 살짝만 굴려주면 됩니다. 이게 이 반바지 옆에를 좀 이렇게 굴리다 보면서 많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진짜 그 반바지의 모서리만 굴린다는 생각으로 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한 번씩 더 다듬어 줄 거고요. 다리 굵기에 맞춰서 방울 사이즈도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반바지랑 방울틀을 만들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굴려줘야겠죠? 자, 이제 앞다리 굴릴 건데 굴릴 때는 가위를 이런 식으로 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워서 이렇게도 굴릴 수 있어요. 편한 방법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깨선부터 옆가슴 라인에 맞춰서 더 작아지지 않게끔 잘 굴리면서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다듬을 때는 아무래도 민가위보단 커브가위가 훨씬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굴러주었으면 안쪽도 마찬가지로 굴려줘야겠죠? 안쪽 자를 때는 가위를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거나 저는 이게 제일 편해서 항상 안쪽은 이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원이 나오게끔 둥글둥글한 모양 나오게끔 잘 굴려줍니다. 다리 깊숙이 안쪽에 튀어나온 털도 다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랑이 사이 부분도 잘 파서 튀어나오는 털 잘라줍니다. 이제 또 무한 따듬따듬 동그랗게 면처리입니다. 굴릴 때 위쪽은 위에서 아래로 가위를 내리면 되는데 아래쪽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제가 꼬리 폼폼 자르는 방법 업로드해드렸던 영상에 그 이유가 담겨 있으니까 아무래도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클리퍼가 안 닿는 이런 깊숙한 쪽은 가위로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단 천이 찢어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뒷다리, 앞다리 방울 전체 다 만들어 봤는데요. 앞다리는 뒷다리 밴드의 가장 높은 지점에 일직선으로 맞추었을 때 그 지점에 맞춰서 사이즈를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앞다리는 지금은 좀 많이 동그랗지만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기둥 모양으로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위그는 원기둥 모양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얇아 보이겠죠? 얇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위그에 너무 막 이렇게 원기둥 표현해야지 하면서 너무 얇게 슬림하게 자르려고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전체적인 밸런스 맞춰서 그냥 동그랗게 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볼레로의 왼쪽 견체는 끝마친 상태고요. 오른쪽 견체는 다음 영상에서 빠르게 돌리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